오늘은 노동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미 뭐 벌써 따끈따끈 해가지고 다들 내가 주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여기서 일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추가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성립이 된 건데, 그런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이 초과 근무하는 기준을 주 단위로 하지 말고 최소 월에서 최대 연까지 확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업무와 업무 시간 사이에는 11시간의 공백,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보통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침 9시에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밤 10시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11시간 좀 넘게까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한번 나오게 되면 69시간이 완성이 돼요.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주 52시간을 한 달로 일했을 때 보통 4주니까 208시간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69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되면 이제 69시간씩 3주를 일하면 207시간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1시간이 남아요. 이 1시간은 마지막 주에 1시간만 일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시간은 늘어나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208시간에 맞춰져 있지만 좀 더 유연화시켜서 주 52시간 일하는 거를 이제 최대 69시간씩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1시간을 좀 쉬게 하는 그런 제도를 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을 했고, 뭐 지금 거의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을 말하자면은 일주일에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현행 주 52시간제 가지고도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 이전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하면은 뭐 중소기업 다 죽는다, 기업들 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주 52시간제가 문제라고 엄청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물론 주 52시간제 한계가 있는 것도 맞긴 해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 40시간제가 맞죠. 사실 52시간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포함해서 52시간이라는 거지, 기본 근로는 몇십 년 전부터 40시간이었습니다. 지키는 데가 없으니까요. 주 52시간제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는 이게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건데,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에 초과 근무를 12시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이 며칠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일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용자분들은 일주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니까 5일 동안만 12시간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2일은 그거는 그냥 통상 근로일로 봐서 하루에 8시간씩 더 일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2시간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 일하면은 총 68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주 68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업체에서는 이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걸 입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에 입법 되면서 일주일을 7일로 못 박은 게, 그게 주 52시간제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부작용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지난화에서 말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단순 노동으로 생산량이 결정되는 그런 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 작업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시간에 비례해서 그 생산량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 52시간제 도입이 실제로 산업에 타격이 됐다고 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런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도 감수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다른 부작용 중에 하나는 특히 공무원이신 분들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 초과 근무를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시의회라든가 뭐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는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야근을 하고도 그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초과 근무 수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예 초과 근무 등록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애당초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애당초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게 맞지만, 그 인력을 보충하거나 불필요한 야근을 못 하는 게 지금 당장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야근을 할 수도 있고, 특히 뭐 게임 업계 뭐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밤새서 하는 경우도 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초과 근무 수당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 노동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저는 받아들일 만한, 좀 칭찬할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 이게 더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현실화해야 된다. 지금 초과 근무 수당이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1.5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1.5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2014년에 수능 끝나고 알바했던 경험에 비춰봐서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는데 제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알바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6시부터 이제 초과 근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급을 15,000원 줬어요. 최저임금이 5,210원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야근이 있다 하면 너도 나도 막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일찍 집 가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 집을 가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게 야근 수당이 너무 세니까 굳이 야근을 최대한 안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꼭 해야 하면 시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음날 하게 하고.
그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면 한 3배, 4배, 한 5배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높이면은 사용자들이 알아서 야근을 안 시키려고 할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야근 아니면은 절대 안 시키려고 하고 그 대신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하겠죠. 좀 그래서 이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과 함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늘리는 것도 함께 가야 된다. 이게 가지 않으면 진짜 그야말로 노동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 달로 계산하면은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직장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장에서 마지막 주에 1시간만 일하게 하냐. 이거는 69시간씩 3주 뺑이 돌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도 일 시키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52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지키겠냐라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월 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11시간은 그냥 일할 수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마지막 주에는 그냥 진짜 놀라고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3주 동안 일하고 한 주간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건 산업체 특수성에 맞춰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하라는 의미긴 한데 많이 아쉬움이 남죠. 네. 저녁이 없는 삶, 원래 저녁이 없었지만 더 없을 것 같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노사가. 그죠?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노동자들이랑 합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게 이제 기본 방침인데 사실 지금도 그래요.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써있긴 해요. 법조문에. 근데 뭐 그런 게 근데 있어. 뭐 대기업 정도는 아무래도 노조가 있다 보니까 협상할 만한 기회가 있는데 사실 이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노조 조직률이 3%가 안 돼요. 그 얘기는 중소기업은 사장님이 원하면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대기업에도 뭐 노조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두룩하죠.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인정을 한 문제이긴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도 이 주 52시간제 하면서 노동시간이 그나마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OECD 국가에서 1, 2위 다투고 네, 1, 2위를 다퉜는데 지금 5위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노동시간이 1915시간, 이 OECD 평균이 1716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200시간 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00시간 덜 일을 하고 있으면 아까 한 달 정도 일을 덜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52시간제 기준으로 한 달에 208시간 일하는 거니까. 45년 전에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914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딱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년 전에 머물러 있다. 안타깝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찾아봤는데 프랑스는 12주를 기준으로 하고 영국 17주, 독일 24주, 일본 한 달에서 뭐 1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들도 주 평균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주 44시간이고요. 영국 주 48시간, 독일은 하루 8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아예 못을 박아놨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은 월 45시간. 뭐 우리나라 52시간보다도 현저하게 적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주 단위 말고 좀 더 길게 잡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일본이 1633시간, 영국 1487시간, 프랑스 1405시간, 독일 1306시간이에요. 연장 근로 시간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맞추고 전체 노동 시간은 비글로벌 스탠다드하게 가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분들 김영삼 정부 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되게 좋아했잖아요. 세계화라는 거 키워드로 걸고 세계화를 영어로 뭐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세계화다. SE. 그렇죠. 그러면서 막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 막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 엄청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글로벌 스탠다드 하려고 하지. 그렇죠. 뭐 임금이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코리아 스탠다드죠, 그냥. 그죠? 우덜식 스탠다드.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이제 노동시장 개편안을 제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상 노동자의 이야기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뭐 앞으로 반영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제 거의 뭐 결정되어 가고 있어서 언제 반영이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연구회니까 뭐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는 건 이해하는데 요새 추세가 뭡니까? 당사자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요새는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당사자들의 관점이 하나도 안 담긴 그런 노동시장 연구회는 좀 많이 아쉽다. 아니 뭐 이런 거 하면은 보통은 교수님들이 많이 가시죠. 이름부터 연구회니까. 네. 근데 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할 수 있죠. 뭐 학과 개강했을 때 나가서 일하고
네? 뭐 방학 때문에 쉬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물론 뭐 조금 일을 하시겠지만 교수님들은 3주 바짝 일하고 한 주 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시험 기간 오면은 또 좀 설렁설렁 쉬시잖아요. 그죠. 개강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이다 하고 수업 안 하고 물론 뭐 수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너무 교수님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3주 바짝 일하고 한 주 쉬는 그런 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부터 주 69시간 일해보면 어떨까? 인류의 노동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어요. 과거 이제 뭐 노비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그 시절에는 뭐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하루 종일 일했고 농부들도 사실 퇴근이 없거든요. 아침에 씨 뿌리러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산업혁명 때 하루 12시간씩 3, 4살 꼬마 애들도 일한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토요일은 일하는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놀토라는 게 막 처음 생겼을 때 되게 토요일에 좋아하고 등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2주일에 한 번씩 쉬고 그랬잖아요. 이 산업혁명 때 12시간 일하던 게 8시간으로 줄어들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노동시간은 저는 필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기술과 자동화를 인간의 노동력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뭐 산업혁명 할 때 노동자들이 기계에 막 때려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 했잖아요. 기계가 아무래도 생산량이 좋다 보니까 인간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간 거죠. 이 러다이트 운동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으로 이어지거든요. 희한하게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기계랑은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를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됐던 사람들이 노동력이 이제 낮은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이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점차 빠져나갔거든요. 저는 이게 물론 이제 기술의 발전이고 뭐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기계 때문에. 사실 지금도 고등학생도 사실 일할 수 있잖아요. 최저임금만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가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 아동 인권 침해 요소도 있고 학생들이 평생 공장에서 일을 해야 봐야 나중에 계속 공장에서 일하겠죠. 하지만 교육을 받는다면 뭐 과학자도 될 수도 있고 뭐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노동시간에서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기계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서 결국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남기게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 기술의 발전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AI, 인공지능 뭐 지금 계속해서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에 사람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래 학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일주일에 뭐 3, 4시간씩 주 3, 4일 일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네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식적 멘토인 천공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닐까. 얼마 전에 천공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노동자 말살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노동자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노동부패? 뭐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노동자에 대해서 뭔가 과대망상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노동자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노동자 대표를 지정해야 되는 문제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너무나 힘이 없잖아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데 뭐 사실 이 정부에서는 뭐 그런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관심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뜨거운 핫 이슈인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 69시간 각오해야겠죠.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인가요? 우리도 한번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가봅시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